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삼성 SDS가 제시하는 3D 데이터 활용 플랫폼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의 대표 기업인 삼성 SDS와 함께 할 텐데요. 이 설계 단계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3D 데이터의 현실과 이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고 어떻게 하면 3D 데이터를 손쉽게 활용을 해서 이 제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는 어떻게 3D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삼성 SDS의 이재철 프로님 그리고 홍종수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철 프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의 이재철 프로입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사업부 플랫폼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관련해서 상품 기획과 사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3D 데이터를 생산이나 시공, 운영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2D 도면으로 설계 작업을 진행했지만 근래에는 대부분 3D로 진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설계 실밥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당 데이터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해법이 무엇인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그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솔루션 이름이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라고 하셨어요. 그 솔루션 이름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넥스플랜트는 저희 SDS 인텔리전트 팩토리 사업부에서 출시하는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 내에서 넥스플랜트 PLM, 넥스플랜트 MES 같은 이름의 상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3D 엑셀런스의 의미는 3D 데이터의 활용에 기본이 되는 데이터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웹 기반 시각화, 또 필요한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홍종수 프로님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삼성 SDS 홍종수 프로입니다. 저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사업부 플랫폼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 영광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오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제조 기업에서 이 3D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3D 데이터를 활용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만큼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3D 데이터 활용 노하우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토론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데이터 활용 트렌드 및 페인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듣고요. 삼성 SDS의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플랫폼 설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이재철 프로님과 홍종수 프로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요,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S가 제시하는 3D 데이터 활용 플랫폼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기술적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근래 들어 실생활과 산업 분야에서 3D 데이터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모바일이나 웹 기술, 그리고 AR이나 VR 등의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인쇄된 그림이나 글씨로 돼 있던 작업 가이드를 태블릿 기기를 통해서 직관적인 3D 데이터로 본다거나 아니면 빌딩이나 플랜트 등의 운영 상태를 2D 그래프 대신에 3D 데이터와 연계해서 시각화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자동차 등을 디자인할 때도 기존처럼 어떤 물리적 프로토타입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AR 기술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입이 없어도 디자인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시공 현장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드론을 띄워서 공사의 진척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네, 뭐 저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번 접했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체가 그 3D 엑설런스와 관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물론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고객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현장에서 3D 데이터에 관한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미 설계실에서는 3D 관련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미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필요했고요.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제는 고객의 니즈가 주로 설계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더라 하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즉 복잡한 제품의 조립 공정이나 어떤 현장 AS 엔지니어가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도 지금까지 본 설명서 대부분이 2D 도면이나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구매할 때 매뉴얼 잘 안 보고 경험으로 그냥 하다가 더 크게 일내고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 리뷰 협업입니다. 설계팀하고 현장 간의 제품의 생산성이나 건물의 시공성을 체크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기존에 그 리뷰했던 내용이나 또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웹미팅 프로그램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약하게 지원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은 플랜트나 팩토리 분야입니다. 이쪽에서는 제조 분야하고는 다르게 니즈가 차별점이 좀 있는데요. 매번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이즈가 워낙 큰 제품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 업종에 계신 분들 말씀이 본인들이 시공 중인 이 건물이 또 이 공장이 진짜 설계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도 설계도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의 작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내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설계 데이터와 시공 중인 건물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스마트 시티나 SOC 부분입니다. 이쪽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래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서비스한다거나 아니면 버추얼 싱가포르처럼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공공 서비스라는 입장에서 발주처의 니즈가 조금씩 다르고요. 또 여러 종류의 데이터 소스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객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니즈들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3D 엑설런스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 니즈를 살펴보면 설계실에서 저작된 3D 데이터를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크게 여기서 세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D 데이터는 고가의 CAD 툴이 필요합니다. 또 CAD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 CAD 파일이 외부망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보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D 데이터라는 것이 파일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핸들링하려면 고가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D 엑설런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3D 데이터 시각화나 엔지니어링 체크가 가능합니다.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전문 CAD 툴의 경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쓰시기에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누구나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추가적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3D 엑설런스는 웹 스트리밍 기반으로 3D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D CAD 원본 데이터는 서버에만 존재하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에게 렌더링 결과만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유출은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CAD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자 PC에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렌더링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CAD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3D CAD 데이터 중에는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비도 태블릿이나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D 엑설런스에서는 데이터를 경량화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 볼트라고 불리는 DB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경량화를 위해서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를 분리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이런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는 웹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웹 기반 디지털 트윈 혹은 관제 시스템이 이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즈 케이스로는 원격지의 참여자들이 동일한 설계 데이터를 보면서 디자인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CAD 데이터를 리뷰하다 보니 줌이나 팀즈 같은 일반적인 웹 컨퍼런스 프로그램과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작업 매뉴얼을 3D로 구현해서 엔지니어를 교육을 하거나 방문 서비스 현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 엔지니어가 센터 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원격으로 기술 서포트를 받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네, 요즘 추세에 맞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 3D 엑설런스의 개발 로드맵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서비스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페이지가 3D 엑설런스의 전체 로드맵입니다.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경량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디자인 데이터, 즉 매뉴팩처링 분야의 CAD 데이터라든지 또는 AEC 분야의 BIM 데이터들을 3D 엑설런스 내 볼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고유의 경량화된 포맷으로 저장을 하고요. 현장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웹 기반 디지털 트윈의 경우는 현장에 올라오는 센서라든지 IoT 데이터를 3D 도면과 매핑을 꼭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3D 엑설런스 내 코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웹 시각화나 3D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부분도 렌더링 프레임워크라고 하여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렌더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오른쪽에 보시는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3D 데이터 제너레이션입니다. 3D 엑설런스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만 정작 3D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기능인데요. 오래된 플랜트나 팩토리 같은 곳에서는 이런 3D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어낸 후에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저희가 리터칭을 통해서 볼트 내 데이터로 임포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앤 옵티미제이션 기능입니다. 3D 엑설런스 내 들어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셋으로 연계해서 기존 서버들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옵티미제이션 엔지니어링에서는 프리 프로세서라든지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여러 포맷의 데이터를 지원을 못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모듈에서는 이기종의 CAD 데이터를 집합을 솔버에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미팅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원격지에 있는 참여자들 간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안 걱정 없이 디자인 리뷰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웹 컨퍼런스 프로그램과 다른 것들은 로컬 장비에 3D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 회의 중에 생성되는 커멘트나 스냅샷을 전부 서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이후에 그 커멘트에 대한 이력 관리라든지 전체 제품 개발 기간 동안 어떤 파트가 왜 변경되었는지를 추적할 때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매뉴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매뉴얼들이 대부분 텍스트나 2D 도면 같은 것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직관적이지 않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하이테크 장비에 대한 매뉴얼은 더욱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매뉴얼이나 복잡한 설비에 대한 매뉴얼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매뉴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매뉴얼 서비스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VR 트레이닝입니다. 주로 게임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기도 많이 나와 있죠. 3D 엑설런스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은 산업계에 필요한 VR 기반 엔지니어 트레이닝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매뉴얼을 활용해서 엔지니어 트레이닝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번째는 AR 기반 워크서포트입니다. 현장의 서비스 내용이 복잡할 때 특히 필요한 기능인데요. 서비스 내용이 복잡할수록 엔지니어가 업무 내용을 전부 숙지하기는 어렵고요. 이럴 때 두꺼운 매뉴얼을 불편하게 들고 다녀야겠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AR 기술을 접목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을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 센터 내 전문가와 연결을 해서 실시간 도움을 받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장의 센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솔루션은 굉장히 많은데요. 다만 요즘은 복잡한 설비들은 센서가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센서에 알람이 발생해도 어떤 센서인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SOC나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고 또 어느 쪽으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지 3D 모델상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서비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 예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3D 엑셀런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D 엑셀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비 운영 데이터라든지 시뮬레이션 데이터, 또 포인트 클라우드나 3D CAD 데이터 등의 많은 종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만 시스템 내에서 해당 데이터들을 연계할 수 있겠죠. 받아들여진 데이터는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기 편하게 형성과 속성으로 나눠서 DB인 볼트에 담게 되고요. 이렇게 담겨진 데이터가 이후 3D 엑셀런스의 각 서비스 모듈을 통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앞선 페이지에서는 7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고객이 활용하시는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D 디지털 트윈이나 AR 기반 현장 지원들은 워낙 고객별로 니즈가 다르고요. 또 저희는 그런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된 제품보다는 코어 기능을 갖추고 고객별로 맞춤형 구축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고객별 니즈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현 시에도 또 일명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고객들의 기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도 이렇다 할 강자가 나타나거나 하진 않았고요. 주로 지역별이나 국가별로 로컬 업체들이 글로벌 벤더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 3D 디지털 매뉴얼과 원격 디자인 리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자인 미팅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컨셉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디자인 리뷰는 설계 단계부터 생산, 시공, 운영 단계까지 폭넓게 진행되죠. 특히 내부 참여자들 뿐만 아니고 외부 참여자들도 함께하는 미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럴 때 외부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리뷰에 진행된 이력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디자인 리뷰를 메일이나 시스템으로 외부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팅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제품 개발 기간 동안 여러 번 진행하게 되는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어떤 이유로 파트가 변경됐는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D 엑설런스에서는 3D 엑설런스의 디자인 미팅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리뷰할 데이터는 서버상에만 존재하고요. 웹스트림 기반으로 렌더링된 데이터만 전달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이 보장됩니다. 즉, 스트리밍 기반으로 안전한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웹이나 모바일로 데이터에 접근한 사용자는 렌더링 결과만 확인이 되고요. 저장할 수 없고, 저장한다고 해도 원본 CAD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일반 웹 컨퍼런스와는 다르게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3D 데이터 속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웹 컨퍼런스의 화면 공유를 이용하면은 한쪽에서는 3D 데이터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지만 다른 쪽은 보기밖에 못하겠죠. 따라서 편의성과 보안성 두 가지 모두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자들이 스냅샷 코멘트 기능을 사용하면 스냅샷 코멘트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게 되고요. 이후에 언제든지 내가 상대방과 리뷰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3D 엑설런스의 시스템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웹 컨퍼런스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데모를 보면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공장 도면을 가지고 디자인 미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는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노트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미팅에 입장하시게 되면 중앙에 보이는 공장 도면을 스트리밍 기반으로 보게 되고요. 왼쪽 하단에는 참석자 정보 채팅창, 오른쪽 하단에는 미팅 참여자들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고 음성도 공유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사무실에 있는 현장 담당자가 3D 도면의 특정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줌인을 하고 있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현장 화면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특정 부품을 하이드하고서 메저먼트 기능을 활용해서 부품 간 거리 측정하시는 걸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특정 부품을 하이드하고요. 저기 보는 파이프 간 거리 측정을 위해서 메저먼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마크업 기능을 사용해서 이전에 설명드린 코멘트 기능으로 해당 내용을 서버에 남기고 있고요. 이렇게 남겨진 코멘트는 오른쪽 현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웹 컨퍼런스와 다르게 일반 웹 컨퍼런스와 다른 점은 양쪽에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오퍼레이션을 해서 원하는 부품을 확대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크업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내용을 커멘트로 남기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현장 관리자가 남긴 내용도 왼쪽에 있는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코멘트는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다른 부품을 보고 있다가도 해당 코멘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시점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 미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일지라도 미팅 이후에 남겨진 코멘트를 확인하면 당시 도면과 측정한 값 또는 마크업 정보를 보고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기록한 스냅샷이나 코멘트를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3D 디지털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설명드릴 서비스는 3D 디지털 매뉴얼입니다. 기존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 구매하시면 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 매뉴얼 잘 안 보시죠?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가 엄청 많고 또 읽고 싶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2D 도면으로 주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필터 교환이나 와이퍼 교체 같은 것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이 아니면 이마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하이테크 설비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동영상도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3D 엑셀런스에서는 기 보유한 3D 데이터에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디지털 매뉴얼로 저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디지털 매뉴얼은 모바일로 조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 인식이라든지 또는 QR코드와 연계하게 되면 다량의 매뉴얼 중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또 하이테크 설비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보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활용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D 엑셀런스는 형상 모델링 자체는 지향을 하지만 프로세스나 조립분의 액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컴포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모듈을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매뉴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이나 자동차 보시면 첫 모델 출시 이후에 파트의 형상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도가 바뀌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 매뉴얼을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이 단순한 조작만으로 해당 디지털 매뉴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POC 몇 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필요한 매뉴얼이 3D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것도 데모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블렌더 제품을 조립하는 3D 디지털 매뉴얼 플레이 영상입니다. 중앙에는 3D 도면과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내용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각 스텝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스텝에 해당하는 프레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만든 디지털 매뉴얼은 정말 보기 쉽고 정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일반 동영상하고 다른 점은 재생을 멈추고서 3D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품을 하이드하고 원하는 부품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되는 동영상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3D 엑셀런스 디지털 매뉴얼의 강점입니다. 다음은 3D 디지털 매뉴얼 저작하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로터라고 하는 간단한 부품을 분해하는 스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화면과 동일한 화면인데 우측에 보시면 저작을 위한 메뉴가 추가되어 있고요. 스텝을 추가하고 각 부품들을 움직이는 오퍼레이션을 저장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들을 마우스를 통해서 간단히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아래쪽 프레임에 추가되고 해당 프레임에는 이러한 오퍼레이션 뿐만 아니고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인 동영상 제작 툴과 동일하게 프레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간단히 만든 스텝을 재생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품질 높은 디지털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시설일수록 이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3D 엑셀런스와 그 타 솔루션의 차별화 포인트,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3D 엑셀런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타 솔루션보다 많은 수의 데이터 포맷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30여 종의 데이터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D 엑셀런스가 해당 데이터를 웹이나 또는 모바일에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유의 경량화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포맷은 3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수는 저희가 협업이나 기술 제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웹 모바일 기반의 초경량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모바일이나 웹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부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보안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테스트해본 데이터는 5GB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내 현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겠지만 타 업체를 방문한다거나 할 때는 일반 모바일 요금제의 데이터 전송 방식도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엑셀런스는 형상과 속성을 따로 분리를 하고 필요한 시각화 영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고 그 결과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낮은 밴드위스의 네트워크에서도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또 데이터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레거시 시스템과의 인테그레이션입니다. 현장에서 3D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기존에 있던 ERP나 SCM 그리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하우스 시스템과 연결이 돼야만 그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이다 보니 글로벌 벤더들은 이런 항목을 잘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런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3D 엑셀런스 데이터 구조가 타 시스템과의 연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시스템들과의 연결이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바로 커넥션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구축 작업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D 엑셀런스가 오픈 API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좀 해보면 시스템을 런칭한 이후에도 고객의 니즈가 계속 추가가 되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공식 SR로 처리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 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도 교육을 받으셔서 직접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부분을 좀 추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사내에서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고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저희 3D 엑셀런스가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가져가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의 기능 설명부터 또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까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활용 시나리오로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좀 쉽게 좀 네.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매뉴얼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QR코드나 제품 아이디를 핸드폰에 비추었을 때 디지털화된 매뉴얼을 쉽게 검색을 해서 직접 자가 진단이나 자가 조치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자가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계신 모바일 기기에서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AS 엔지니어 분들이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실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교보제라고 하는 물리적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아마도 소비자용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경우에는 전 세계 서비스 센터를 생각하면 그 샘플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 샘플 제작비가 다 이제 업체들에겐 비용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매뉴얼이 해당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 부분에서 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샘플의 물리적 유통에 시간이나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신제품 런칭 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엔지니어 분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반 고객을 위한 콘텐츠가 있다면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제품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제품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초보도 전문가처럼 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신속하면서도 3D 데이터의 원본 유출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작하시는 차원에서도 3D 매뉴얼의 경우에는 보유하신 3D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스에서 모델 형상만 변경된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컨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정리를 해주시니까 강점들이 더욱더 이렇게 명확해지는데 그럼 또 다음 서비스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디자인 미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특히 건설 분야에서 현장과의 미팅이 많으실 텐데요. 파일 다운로드나 특정 소프트웨어 없이도 실시간 디자인 리뷰가 가능하고요. 또 논의됐던 모든 협업 이력을 자산화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꼭 CAD 엔지니어들처럼 고가의 어떤 그 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선별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데이터 유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가전이나 자동차처럼 디자인이 민감한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전 참여원이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또 라이센스 비용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3D 엑셀런스의 디지털 미팅 플랫폼이 고객분들을 상당수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굉장히 잘 됐는데요. 특히 실제 데모션을 보여주셔서 더 활용 사례가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3D 엑셀런스 플랫폼의 높은 데이터 호환성, 그리고 기존 시스템들과의 연계, 기능의 확장성 등 이 다양한 강점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S의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솔루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강의 및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 중에 몇 개를 좀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CAD를 띄워놓고 웹 컨퍼런스를 할 때 성능이 괜찮은지 궁금해하셨거든요. 일반적인 웹 컨퍼런스인 줌이나 팀즈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보면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다. 기존 방식을 진행하려면 3D 도면을 보기 위해 CAD 툴을 반드시 띄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3D 엑셀런스 디자인 미팅의 경우는 3D 도면을 보기 위해서 CAD 툴 구동 없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니까 훨씬 쾌적한 미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파일의 다운로드 없이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웹 스트리밍 기반으로 디자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원본 데이터를 경량화된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볼트에 저장하게 되고요. 해당 데이터를 스트리밍 서버가 렌더링하여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조금 더 디자인 데이터를 가까이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줌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해당 오퍼레이션이 스트리밍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스트리밍 서버는 이 오퍼레이션에 대한 결과값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아까 설명에서도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해요. 타사의 그 솔루션과의 차별화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벤더사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3D 엑셀런스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앞서 정리해드렸듯이 이 부분에 이제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한마디로 설계실보다도 현장의 데이터 사용에 저희 플랫폼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웹 기반으로 고객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정형화된 설계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그 목적과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현장에 최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건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만으로도 3D 모델 조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네. 정말 가능합니다. 네. HTML5를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앞서 설명드린 스트리밍 기반으로 3D 모델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볼게요. AR이나 VR에 대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추가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실제 산업계에서는 AR이 VR보다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VR은 아직 산업계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용도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 3D 엑셀런스도 당연히 점차 AR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게임이나 이런 이라기보다는 어떤 원격으로 AS나 장비의 유지 보수에 현장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건설업계에서 시공 정합성에 관한 니즈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의 헤비한 모델 핸들링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본 CAD 데이터 용량 상관없이 모델 핸들링이 가능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증한 거는 5기가 파일, CAD 파일까지는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또 볼게요. 본사와 외국법인 혹은 현장 간의 협업 시에 이 성능 이슈가 없나요? 이 네트워크 문제 등 제약이 있는지 상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미팅의 경우는 웹 RTC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웹 RTC는 P2P 형태의 API이기 때문에 참여자 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참여자 간 전송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영상이라든지 음성, 그리고 화면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인데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들만 전송하기 때문에 성능에는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P2P 특성상 동시 참여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커넥션 수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동시 참여자 수는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질문 주신 네트워크 문제 같은 경우는 보안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 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시에 디자인 미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중개 서버인 턴 서버라든지 스턴 서버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나 봐요. 타사 경쟁 제품으로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네.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주고 네. 계신데요. 아까 세 번째 질문과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뚜렷한 경쟁 제품은 좀 없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설계실 내에서 설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설계실보다는 주로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실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웹 버전으로 또 그 고객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글로벌 벤더와는 좀 차별화할 점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경쟁으로 보시기보다는 상호 보완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계속해서 볼게요. 데이터 경량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스트리밍 방식으로 3D 모델을 조회하기 위한 최적화를 말하는 겁니다. 원본 3D 데이터의 경우는 CAD 툴에서 필요한 저작, 시각화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작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현장에서는 필요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모으고 또 해당 데이터를 빠르고 가볍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게요. 글로벌 벤더 대비 SI 기반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제가 그 SI 기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출시된 솔루션으로 100% 해결이 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본인들만의 고유한 프로세스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SI 시스템 기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후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설계실이나 아니면 현장이 되더라도 기존 제품들이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 제품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맞춤형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거나 웹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3D 엑셀런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재철 프로님과 홍종수 프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컨셉이 일반 글로벌 벤더분들의 솔루션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나 정보는 방송 나가는 여기 아래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종수 프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오늘 3D 엑설런스 기능이나 사용 시나리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삼성 SDS의 3D 데이터 활용 플랫폼 넥스플랜트 3D 엑설런스 웨비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